안녕하세요, 명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주방집기 아니고 주방집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방집기란 게 뭐예요? 주방시설,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눈탱이 안 맞고 제값에 주고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다 물어봐요. 이거 어디서 사야 되냐고. 사러 가기 전 질문할 때부터 저한테 그런 이제 약간 두려움의 눈빛이 있어. 쟤도 뻥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의 눈빛이 있어요. 그런데 주방집기를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으로 사면 일단 싸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사면 또 문제가 생겨요. 그걸 사서 바꾸면 안 돼. 새 거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없어.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저는 인터넷 구매에 좀 약간 반대예요. 인터넷 구매에 왜 반대하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작업대 같은 거는 기계가 아니고 그냥 쇠잖아요. 스테인리스잖아요. 근데 그걸 왜 인터넷으로 사면 안 되냐? 여러분들 스테인리스 두께 같은 건 잘 모르잖아요. 어떤 성분을 썼는지. 스테인리스 중에도 304, 206 이런 게 있어요. 스테인리스의 어떤 재질, 다는 아니지만 이게 두 가지가 좀 달라요. 작업대라든가 냉장고는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장을 세팅할 때는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싼 거 구매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는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은 반품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워요. 주방을 세팅할 때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한테 일괄 구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업체한테 라인도, 주방 동선 라인도 잡아달라고 같이 협의해서 라인도 좀 상의해야 되고.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방 집기를 구입할 때 중고를 살 것인가 물어봐요. 중고도 사도 돼요. 하지만 중고는 각오하셔야 돼요. 중고는 누가 어떻게 썼는지, 어느 업종에 썼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냉장고는 저는 무조건 새 거를 사기를 권유드립니다. 중고 지방 집기 살 때 냉장고 부분은 주의하셔야 돼요. 중고로 냉장고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빵집에서 내가 냉장고를 1년 이하에 썼다, 이런 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빵집에서 직거래하지 않고 만약에 중국집에서 사던 거를 내가 1년 안에 이하인데 산다, 그건 의미 없어요. 중국집에는 기름때가 많기 때문에 모든 장비들이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냉장고는 웬만해서는 새 걸 사야 되는데 왜 냉장고를 새 걸 사느냐? 중고로 사러 갔더니 중고 집기 사장님이 이거 새 거 같은 거라고 말해도 믿으시면 안 돼요. 뭘 고쳐도 냉장고는 배관이 있거든요. 그 배관에서 어딘가 새면 그 냉장고는 아예 버려야 되는 냉장고예요. 라인을 새로 넣을 수가 없어요. 넣어서 소생시키는 업체들도 있어요. 사람으로 말하면 프랑켄슈타인 같은 냉장고들이 있어요. 다 분해해가지고 라인 세는데 다 잡아서 해도 냉장고는 프랑켄슈타인이 돼서 살아나도 사실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 왜냐면 부속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망가지면 얘가 망가지고, 얘가 망가지면 제가 망가져요. 냉장고는 꼭 새 거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업대나 벽선반 같은 건 어떻게 사느냐? 작업대나 벽선반은 중고 사도 상관없습니다. 중고 중에서 304 재질인지 201 재질인지 물어보셔야 돼요. 201은 철 함유량이 높아서 녹이 잘 슬어요. 그것도 얇아요. 그래서 시끄러워. 또 철이 얇아가지고 그 스텐이 얇아서. 304 같은 경우에는 두꺼워서 무게감도 있고 튼튼하고 덜 시끄러워요. 그거 아셔야 될 것 같고, 불판도 오래된 거 쓰면 안 돼요. 배관이 헐렁거리면 그 안에서 가스가 셀 확률도 높고, 두 번째는 불 나오는 그 쇠 있잖아요. 되게 빨리 삭아요. 2년이면 거의 못 써요. 그게 구멍이 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중고 가면 녹 다 제거해서 색깔 막 칠해놓잖아요. 근데 뒤집어서 보면 구멍이 이렇게 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구멍 나기 직전에 있는 것들도 많아요. 불판도 안 비싸니까 간택기도 되도록이면 새 걸 사셔야 됩니다. 그릇은 오픈할 때 내가 새로운 컨셉을 만들거나 할 때 중고로 사다가 사이즈를 재보는 거 용도로는 중고를 쓰셔도 되지만, 확정이 되면 그릇은 되도록이면 쓰게 쓰세요. 식당을 하는데 오픈할 때 제가 중고도 써보고 새 것도 써봤거든요. 근데 중고를 쓴다고 약간 그 오래된 식당의 느낌이 나진 않아요. 식당이 더럽게 느껴져요. 식기는 새 걸 쓰세요. 중고 써봤거든요. 더러워요. 오븐기 같은 경우에는 중고를 써도 괜찮습니다. 워낙 고가이고 잘 고장이 안 나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연식이 낮은 거, 그런 것들을 쓰셔야 되고, 그 업체에서 좀 되도록이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중고로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오븐기는 한 1, 2, 3년까지 정도 쓴 거는 큰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븐기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 있는 업체의 오븐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매장을 세팅하다 보면은 이 10cm 공간이 모자라거나 남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작업대라든가 싱크대 같은 경우는 주문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을 이렇게 중고로 써가지고 남기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새 걸 주문해서 이렇게 왁구를 좀 이렇게 세팅을 하세요. 그래야 그 중간중간에 이물질들이 들어가지 않고 주방이 좀 깔끔하게 떨어져요. 안 그러고 싱크대가 있고 작업대가 있는데 공간이 이만큼 생긴 사이에다가 위에다 플라스틱 선반 같은 거 올리고 그러면 굉장히 더러워져요. 바퀴벌레도 막 생기고.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굉장히 주방이 더러워집니다. 되도록이면 그 왁구에 맞는 주방 집기를 구입해서
그 주방을 타이트하게 딱 맞춰주는 게 좋아요. 자, 주방 집기 중에 제가 써보니까 주방에서 냉장고 중에 튼튼했던 거는 우성께 좋아요. 우성께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 라셀르는 조금 뭐라 그럴까, 외관상 좋은데 구성이 좀 많이 헐거워요. 그래서 수리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쓴 라셀르 제품들은 좀 많이 수리를 했어요. 저는 우성 거를 좀 추천드리고, 그 호텔로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이 또 있어요. 아주 유명한 제품들은 아닌데 호텔을 주로 납품하는 되게 튼튼하게 만드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정말 제품이 좋아요. 한 30년 썼는데도 상태가, 스텐이 뭐 엄청 두꺼우니까 거기 외관이 망가지는 경우는 없고 부속점만 좀 교체를 해주면 되는데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그래서 냉장고는 저는 우성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팔 때, 주문할 때 그냥 구멍 4개짜리 45박스 냉장고 주세요 그러면 안 되고요. 그것도 스텐과 메탈이 있어요. 메탈은 그냥 똑같아 보여요. 스텐처럼 똑같이 보이는데 메탈은 조금 10만 원 정도 싸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메탈 쓰지 마시고, 그건 잘 찌그러져요. 메탈은. 스텐은 좀 더 튼튼하고, 되도록이면 스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식품 기계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꼭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쭈꾸미 집을 하고 있는데 쭈꾸미를 이렇게 볶는 기계를 쓰잖아요. 그런데 쭈꾸미를 볶는 기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품 기계들이 비싸요. 사실은 보통 최하 400에서 1000만 원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비싼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건비가 한 달에, 그냥 보조들도 한 달에 내가 그 친구들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이라고 쳐도 3개월이면 뽑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사실 때 망설이셔도 안 돼요. 내가 꼭 필요한 식품 기계가 있다면, 제가 쭈꾸미 볶는 기계를 이렇게 샀는데, 저희 주방장이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도 쭈꾸미 볶는 기계 때문에 노동 강도가 많이 줄어들었죠. 만약에 노동 강도가 100이라고 그러면은 적어도 30 이상 줄어든다는 거예요. 70 정도면 그걸 한다는 거죠. 노동 강도가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내가 나한테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되시면 조금 실패 확률이 있어도 구입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방 집기나 그릇을 사실 때 어디 가서 사야 될까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일 큰 데가 어디예요? 황학동이 제일 크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 황학동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 남대문도 있어요. 남대문도 있고, 각 지역에 그릇을 파는 그 그릇 업자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중고집기는 황학동 가면 일단 많고, 일반 중고집기들도, 동네에 있는 중고집기들도 있는데 뭉탱이를 많이 치는 편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보장도 없고. 그래서 황학동에 가셔도 일단 거래처를 딱 두시고, 거래처 오래 같이 할 거래처한테 그런 것들을 의뢰하시는 게 좋고요. 거래처들은 사실 중고집기에서 크게 남기지 않고 그릇을 팔 때 많이 남겨요. 그릇이 많이 남고요, 사실은. 그래서 식기도 남대문이든 그 황학동이든 그릇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를 선정해서 오래 거래를 할 생각으로 그 한 업체에서 계속 거래하시는 게 좋아요. 좀 비싸도 그쪽에다 거래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 또 부족한 그릇 같은 것도 그쪽에서 구입하지 않으면 내가 일일이 또 막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황학동이나 남대문을 가시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 일괄 구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너무 아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예 아끼려면 정말 다 중고로 세팅하세요. 10개를 중고를 세팅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한두 개 하자는 날 각오하고 그냥 중고로 세팅하시는데 써보잖아요. 나중에 1년 지나면 그 돈이 그 돈 돼요. 자, 오늘은 중고집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다른 얘기도 많지만 일단 오늘 생각나는 거는 그렇게 말씀드렸고, 중고집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또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동선은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얘기는 제가 다음번에 기회가 생기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자, 한번 도전해보세요. 황학동 직접 가보시고, 남대문 가보시고, 발품 팔아서 직접 해보시고, 제 말씀드린 거 참고해서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